자, 드디어 이제 빅매치 개봉 박두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와 오타니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번째 맞대결 이제 내일 오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요 얘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죠. 네, 류현진 선수가 부상 복귀 후 두 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도 0.84,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오타니 선수를 타자로서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앞서 일본인 투수와 또 4차례 상대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제 구로다 선수도 있었고 와다치요스 있었고 그다음에 기쿠치랑 이제 두 번을 붙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승리 없이 3패에 4.87 평균 자책점이니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매일 잘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다 구로다도 잘한 선수고 뭐 와다 선수 기쿠치 뭐 잘했지. 괜찮지만 오타니는 MVP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투수로서도 그리고 타자로서도 이 전대미문의 투수 투타 겸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경기는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제 스포티비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해설위원도 이제 김영준 해설위원님과 손건영 해설위원님 두 분이 이제 출격을 하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타니 선수 지난해 MVP를 차지했고 올 시즌에도 여전히 투타 겸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발로 나와서 7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2.82에 타자로서도 최근에는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타율도 2할 오픈 1, 2까지 올라왔고요. 홈런 9개에 28타점, 뭐 OPS도 0.769이니까 많이 페이스가 올라온 상황이죠. 맞습니다. 내일 정말 이 재밌는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 현재 뭐 류현진 선수가 에인절스를 상대로 해서 메이저리그 진출 첫 완봉승을 거둔 팀이 또 에인절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산 4경기에서 27.2이닝을 소화하면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도 0.98. 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류현진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 시즌 뭐 메이저리그 OPS 1위 뭐 그리고 뭐 MVP도 여러 번 탔고 현존 최강의 메이저리그 타자 이 마이크 트라우트를 상대로 10타수 무안타, 삼진 4개, 볼넷도 하나 내주지 않았던 선수가 류현진 아닙니까? 트라웃과 10타수를 상대해서 무안타를 기록 중인 선수는 류현진이 유일합니다. 야, 그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덕분에 에인절스 상대로 4경기에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2013, 14, 17, 19 모두 다 다저스 시절에만 만났었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에인절스와 올 시즌 에인절스의 이 타선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2014년, 13년, 14년은 류현진 선수 진출 초기에 한창 잘 던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2019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뭐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던 시즌이잖아요. 2017 시즌을 제외하면 류현진 선수는 항상 풀 컨디션일 때 에인절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에인절스 기세가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 타선 얘기를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 등판 이 리그 최하위권이었던 신시내티와는 확연히 다른 타선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팀 타율도 2할 4푼 8리 리그 7위이고 OPS가 0.742 2위. WRC 플러스 뭐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죠. 리그 평균에 비해서 얼만큼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117. 요것도 1위. 팀 홈런 60개 2위. 대부분의 타격 지퍼가 모두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맞습니다. 오타니 트라우드 외에도 랜던도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었고요. 월시도 최근에 살아났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펜스 충돌 이후에 경기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강타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타선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신시내티전에서도 2루타 5개 맞았고 또 잘 맞은 타구 혹은 이제 하드잇이라고 하죠. 이 타구 속도가 강한 타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내일 경기는 좀 이런 부분 장타 억제 그리고 몰리는 공이 좀 최대한 없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일러 워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올 시즌 30경기에서 타율도 3할 7푼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네. 9홈런에 23타점, OPS도 1.2에 육박하고 있는 워드가 펜스 충돌로 이제 수비 중에 펜스에 충돌하는 바람에 오른쪽 어깨 그리고 목에 살짝 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매든 감독이 어제보다 상태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수비로 나설 준비가 안 됐다. 대타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오타니를 외야수로 세우고 워드를 지명타자 출전시키는 건 어때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일단은 워드가 공수에서 완벽할 때 기용할 것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일 경기에서는 워드가 빠지고 오타니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가는 당연하죠. 경우. 투수로 출전을 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1000이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통산 994.1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5.2이닝만 소화하면 1000이닝을 달성하게 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내일 이제 퀄리티 스타트로 또 1000이닝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류현진 선수가 복귀 후에 잘 던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뭐 평균 자책점도 6.00이고 부상, 부진, 뭐 아니면은 컨디션, 뭐 몸 상태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잘 던지게 된다면 뭐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타니 선수가 이 투수로서도 5월 들어서 나선 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기록을 했고요. 19이닝 동안 3실점, 평균 자책점 1.42, 투수로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플리터가 사실 올 시즌에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패스볼도 100마일 넘는 공을 자유롭게 뿌리고 있고요. 슬라이더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투수로서는 안정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타석, 이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1대1로 맞대결을 하는 건 또 타자 오타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좌투수 상대로도 올 시즌의 타율 2할 오픈 4리, 타율은 조금 낮지만 OPS가 0.732, 우완 투수 상대했을 때랑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좀 상대를 해야 될까? 오타니 선수를 상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일단 오타니 선수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죠. 좌타자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서 이제 계속해서 방망이를 유혹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볼 상대 장타율이 5할 2푼 4리로 굉장히 강해요. 브레이킹볼 같은 경우에는 타율도 3할이 넘습니다. 장타율도 딱 5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프스피드 피치에 대해서는 2할 6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이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오타니의 방망이를 꿰어내야겠고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약한 타구를 좀 체인지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 최상의 결과를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몰리면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내일 경기도 체인지업의 제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또 올 시즌 좌타자를 상대해서는 1할 오픈 4리 그리고 OPS 0.46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를 좀 철벽 마크 좀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네. 류현진 선수가 내일 잘 던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을 따내느냐 이거는 토론토 타선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타니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토론토 타선이 5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메리칸 리그 꼴찌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도 직전 경기에서는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장단 12안타를 터뜨렸습니다. 8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그 사이에 게레로 선수도 OPS 0.7대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홈런포 가동하면서 0.8로 다시 회복을 했고 데니 젠슨 선수 내일도 역시 뭐 류현진 선수 호흡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젠슨도 멀티 홈런 때려내면서 좋은 모습을 기록한 만큼 내일 한번 이 타선의 득점 지원 좀 든든한 득점 지원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난해 평균만큼만 지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저기 뭐야 몇 점 받았어요? 지난해 7점 넘게 받아 7.7점 뭐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7.83점. 7점. 그 정도만 득점 지원 받으면 네.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름값만 놓고 봐도 이 류현준과 오타니의 맞대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이런 맞대결인 것 같은데요. 내일 뭐 별거 상관없이 두 선수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또 오타니 선수는 앞길이 좀 창창하잖아. 네. 류현진 선수 지금 갈 길 바빠요. 내일만 져주라. 내일만 좀 류현진 선수 잘 던지는 모습 저는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내일도 이 류현진 선수의 결과 뭐 상관없이 저희가 리뷰 방송도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리뷰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